당신은 매일 안전을 마주합니다. 활기찬 아침을 마주하기 위해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당신은 늘 안전과 함께합니다. 여행을 위해 지나가는 터널 안에서 당신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도록 우리는 매일 안전을 약속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안전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교육의 1교시 강의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조유연입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과정입니다. 교육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대표번호 1588-8788로 전화하신 후 7번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을 누르고 3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눌러주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에서는 교육 안내와 자율안전점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안내 파트에서는 교육의 배경과 연역, 수강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 전체 교육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대략 7만 6천 개소이며 이 중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은 연간 2~3천 개소 수준으로 전국 모든 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설 관리자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직접 시설을 점검해보고 위험 요소를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서 안전한 시설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은 2014년도에 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매년 안전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업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직접 방문하여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했으나 수강자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교육 수료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개요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매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8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되며 기간 내에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매년 교육 일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교육은 항상 8월 중에 시작해서 12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세부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SFMS에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올해 새로 참여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화재보험협회와 함께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총 7교시로 구성이 되며 약 4시간 분량입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후 학습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점수가 부족한 경우 재응시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서 시설관리자 안전관리 교육과 직원 교육, 공무원 BSC 교육 등에서 인증시간으로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 교육은 총 7교시로 전기, 가스, 화재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교육 결과와 수강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강자분들 중에는 반복 수강이 가능해 개인 학습 속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실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사례 중심 교육이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또 퀴즈를 마친 후 재응시와 교육 초기화 버튼이 헷갈려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점과 시스템 오류로 수료가 누락되는 불편함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반영해 올해는 여러 부분에서 교육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첫째, 교육 콘텐츠 측면에서 보다 실무 중심의 사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협업기관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시스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교육 수강부터 시험 응시, 수료증 발급까지 한 페이지 안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였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강자 여러분의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잘 접속해서 수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수강 방법은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교육은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강 기간 외에도 시스템 사용이 필요하거나 내년 교육을 신청해야 할 경우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수강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은 PC 버전, 오른쪽은 모바일 버전입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sfms.or.kr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안전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로그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회원가입하셔서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해도 되며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로그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교육학습 탭에서 사회복지시설 교육으로 접속하면 교육현황에 2025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오른쪽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강의는 1교시부터 7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시마다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합니다. 1교시부터 차례대로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수강하셔야 하며 이때 강의에 활용된 학습 자료는 다운로드 버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가 없는 강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각 교시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창이 새로 열리며 유튜브 강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강의를 다 본 뒤에는 해당 창을 닫고 다음 교시 학습하기 버튼을 차례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강의는 자동으로 다음 교시로 넘어가지 않으니 반드시 각 교시마다 직접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시청해주세요. 또한 가끔 유튜브 자동 재생 기능으로 관련 없는 영상이 이어서 재생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강의를 학습하면 각 교시의 학습 여부가 대기에서 학습 완료로 변경됩니다. 모든 강의가 학습 완료 상태가 되어야만 퀴즈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 자동 재생으로 강의를 시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학습 여부를 인식하지 못해 학습 완료로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교시별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시청해야 학습 완료로 변경되며 모든 강의가 완료되어야 퀴즈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수강 후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시험 응시 버튼과 시험 초기화 버튼이 나타납니다. 시험 응시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시험 응시 옆에 표시된 응시 횟수가 초기화되어 다시 처음부터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 정보 입력 창에서 성함과 소속을 입력한 후 평가 문제 풀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함과 소속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한 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오타에 주의해 주십시오. 교육을 모두 수강하신 후에는 총 20문항의 객관식 퀴즈와 15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퀴즈는 최대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 도중 응시 초기화 버튼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문항에 응답한 뒤 반드시 제출까지 완료하셔야 최종 수료 처리가 되며 점수는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설문조사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니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즉시 합격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합격한 경우에는 바로 수료증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불합격한 경우, 즉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수료가 불가능하며 재시험 응시 버튼을 클릭해서 최대 5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5회 모두 응시했는데도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번 시험 응시 화면에서 설명드린 응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응시 횟수가 0으로 초기화되어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응시 횟수가 무제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무작위 응시를 방지하고 보다 신중한 학습과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필요시 초기화를 통해 다시 응시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수료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자면 교육을 모두 완료하시면 메인 교육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수료증 발급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수료증 PDF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료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교육학습을 클릭한 후 사회복지시설 수료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완료한 수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과정의 수료증을 선택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료증 예시 화면입니다. 화면 맨 위에 파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료증을 저장할 수 있고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수료증을 편리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육 수강부터 수료증 발급까지의 전체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 중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선택사항인가요? 이 질문은 워낙 자주 나와서 옆에 앞정도 하나 꽂아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수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나 공무원처럼 이수 시간이 필요한 분들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교육 수강을 요구하는 경우로 본인의 상황이나 소속기관 지침에 따라 수강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종사자, 그리고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회원가입 없이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기존 수강 이력을 보려면 최초 로그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이나 소속을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앞에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수강자가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스템 문의를 통해 변경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정보와 비교해서 오타 여부만 수정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응시 횟수가 5번인데 모두 60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퀴즈는 최대 5회까지 응시 가능하고 5회 모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응시 초기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응시 초기화를 하면 응시 횟수가 0으로 리셋되어 다시 1회부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강의를 수강했는데 작년 수료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수료증도 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교육학습 탭에서 사회복지시설 수료증 발급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2024년 교육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로그인 방식이 작년과 같아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 자료는 제공 가능합니다. 교육 영상에서 사용된 주요 PPT 자료나 참고 자료는 교육 화면에서 학습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하거나 교육 페이지 내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수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교육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시 확인 가능하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교육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자율 점검 활성화 등 자가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관리원 안전점검과는 달리 자율 안전점검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점검에서 발견된 균열이나 이상 상태를 다음 점검 시점과 비교해 변화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은 앞서 교육 수강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안전점검 실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후 휴대폰 인증 접속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한 방식을 기억해야 나중에 다시 접속할 때도 이전 점검 기록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그인 방식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그인 후 시스템 내 신규 시설물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 혹은 지자체로부터 자체 점검 권고를 받았습니까? 라는 창이 나타나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 시설물 등록을 진행하면 시설물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건축물, 토목시설물, 전통시장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주소 내 건물 목록이 나타나면 목록에서 점검하려는 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먼저 SFMS에 등록된 시설물 관리 대장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회 결과에 원하는 시설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하단의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해 새 홈터 데이터 조회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시설물 관리 대장에 등록된 결과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실제로 안전점검 실시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기본사항 탭에서는 점검일, 시설물명, 주소 등 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입하는 항목이 나오며 마지막에는 전경사진을 꼭 첨부해 주셔야 다음 탭인 체크리스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탭에서는 총 25가지 항목이 있으며 소방, 전기, 가스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한 문항을 클릭하면 점수표가 나타나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점수 구분은 1점에서 3점까지는 불량, 4점에서 7점까지는 주의, 8점에서 10점까지는 양호로 분류됩니다. 점수를 매긴 후 불량 또는 주의 점수일 경우 손상 부위의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 첨부하고 손상 위치와 부위, 내용을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점검이 모두 끝나면 보고서 탭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되지 않은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이는 체크리스트 25문항 중 일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최소 3장 이상의 사진을 입력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필수 사진 첨부가 누락된 상태이니 사진을 꼭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25개 문항 모두 점수를 매기고 사진은 최소 3장 이상 첨부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는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눌러야 자율 안전점검 과정이 최종 완료됩니다. 과거에 생성한 보고서는 마이 페이지의 점검 내역 메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들을 조회하고 필요시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교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교시 교육을 마치며 다음 교시 교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